오늘 출근길 혼자 토론의 주제는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터넷에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죠. 뉴스의 형식을 빌어서 가짜 소식을 진짜인 것처럼 막 퍼뜨리는 경우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모함하는 내용의 거짓 사실도 많이 유포되고 있죠. 저번 인터넷상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냥 우스갯소리, 농담, 무슨 유머 이런 코드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죠.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내용의 거짓말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꼭 형사처벌해야 될 가벌성이라고 하죠. 가벌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관련되는 내용을 유포했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가장 유명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있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것을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행하는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이니까 허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죠. 70조에 의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해서 제2항이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 식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후보가 낙선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우리 쪽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서 더 무겁게 형사처벌을 합니다. 네. 선거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통신기본법에 보면 허위통신죄라고 있습니다. 허위통신죄. 허위의 통신을 행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과거에 공익을 해하는 내용의 허위통신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허위통신죄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공익을 해하는 내용의 허위통신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느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죠. 위헌 심사를 받았는데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현재 허위통신죄의 기본이 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제1항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2항이 남아있죠. 제2항은 허위의 통신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거나 내가 재산적 이익을 얻거나 하는 경우에 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통신죄로서 여전히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허위통신죄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업점, 음식점이든 빵집이든 무슨 마트든 이런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것은 허위통신죄로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증권거래법에 있던 내용이 다 글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증권거래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법의 내용이 보면 증권거래와 관련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상의 형사처벌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다 발생하죠. 결과는 다 발생하지만 현재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해를 가한다거나 또는 선거와 관련해서 타 후보에게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주가 조작을 철회한다거나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금지되어 있는 내용의 결과에 국한되거나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든지, 이른바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또는 어쨌든 국가 안보상 또는 국가 경제상, 국가 경제에 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또는 연예인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공인이나 또는 일반인에 대해서라도 어떤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면 그것도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매스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안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다수의 네티즌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소크라티브 앱을 가지고 한번 학생들한테 그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해야 되냐, 가벌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물어봐서 그런 건지 어쨌든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70%를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이게 가벌성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허위통신죄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공익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인터넷상 허위통신죄를 다시 재입법을 한다면 그 구성 요건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잘 가다듬어서 이렇게 입법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허위통신죄가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법무부에서 또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그 추상성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기가 힘들어서인지 그것이 처리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필요하다. 허위통신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혼자 토론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